주십시오. 특히나 지역의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환경에 살아가실 분도 주민이고 결국에 지역의 리더가 되고 전문가가 될 분들도 그분이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 118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KBS 스페셜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렸어요. 뭐 그때는 제가 KBS 스페셜을 보기 전이었고 저도 이제 보고 나서 추천을 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쭉 봤습니다. 2번 정도를 봤고요. 관련된 영상 중에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감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뾰로로로. 割とですね、日本ではしょっちゅうお店が変わることはあまりいいことではないんですよ。で、長くやっているお店の方が信用もあるし、建物もあのお店はすごく人気があって長く借りてるねっていう方が建物の価値も高くなるので、割と同じで据え置きといって同じ家賃にして値上げしないところの方が多いです。 뾰로롱. 네, 어색하죠? 네, 이 영상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피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공포 프레임이 잘 팔린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좋은 현상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한편으로는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다양한 시각이 있고 또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뭐 A는 A 플러스 B는 뭐 C다 이렇게가 되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 특징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그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말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공포감의 프레임을 가지고선 굉장히 장사를 하는 형태의 뭐 강연이나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물론 일부의 이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너무나 큰 금액의 퍼센테이지의 임대료 증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또 임차인분들도 많다라는 것도 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자제돼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 플러스 건물주는 모두 다 나쁜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던 중에 제가 사실은 이제 보여드렸던 영상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 건물주분들도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KBS 스페셜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 내용에 이렇게 보셨듯이 일본에서는 가게가 자주 바뀌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공간에서 좋은 실력 있는 창업가나 아니면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 준다 라는 얘기에 굉장히 공감했고 그런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로서 잡을 수 없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즉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제도로서 아니면 정책으로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이런 것들을 변경해 나갈 수 있는 첫 스텝이 될 것은 바로 이런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변화 없이 어떤 공감대 형성 없이 단순하게 어떤 제도화에 넣어서 하지 말게 강제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임차인 쪽의 어떤 의견만 수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보고 조율하는 자리들의 토론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들에 굉장히 많은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대부분 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비율상 예를 들면 내빈 소개가 굉장히 길다던가 발제나 아니면은
그 발제자 외에 이제 토론자들끼리 토론이 아닌 어떤 이제 토론자들의 발표, 주장, 의견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재의 어떤 토론에 좀 가장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 진짜 거기 주체가 되는 시민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여건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센터가 만약에, 이제 지원 사업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센터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물론 다른 형태로서 뭐 사회적 기업이 그런 것들 대체해 나간다던가 마을 뭐 공동협의체라던가 마을 기업들이 이런 거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도 현장 활동가라고 불려지는 지금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건 개선들, 그 다음에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동네 주민으로서 우리와 협조하는 상태가 아니라 동네 주민이자 전문가로서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도시재생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안 되고 있냐라는 증빙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현장 활동가들이 토론의 자리나 전문가들 어떤 회의 자리에 배석하는 경우들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뭐 보통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던가 교수님이라던가 센터장님들이 토론자로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그 토론 자리에는 거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아마 제가 이제 어제 제가 평택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돼서 활동하게 된 계기도 그런 계기입니다. 아마 평택시에서는 다양한 시각들을 담아서 평택의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바른 방향,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정책들을 아주 멋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같이 활동가 출신의 어떤 전문가들을 수용하고 위원으로 위촉해 주신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 많은 자리에서도 다양한 뭐 교수님도 계셨고요. 그쪽 분야, 도시재생 분야의 뭐 엔지니어라던가 연구원이라던가 다양한 분야가 있었지만 자부할 수 있는 게 저만의 또 시각을 가지고선 활동가의 시각으로서 또 주민의 시각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거의 유일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의견들이 쏠리지 않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에 배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져야지 지금의 형태로서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토론의 자리에 오는 분들도 이 토론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원동력을 잃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뭐 얘기했고 이런 토론의 전문가들의 토론자의 변화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지고선 또 논의해야 될 도시재생 사업은 또 일부 도시재생 파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뭐 작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 같은 경우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사실 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의 형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사도 이렇게 좀 인용을 했지만, 뭐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나 뭐 보면 홍대나 뭐 가로수길인데 도시재생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사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됐고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오게 됐고 그것에 또 일부의 어떤 브랜드들,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 상승 효과가 난 거지 뭐 도시재생 사업과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전문가들도 오시고 또 부동산의 전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임차인의 입장에서의 전문가, 그러니까 일부의 사례들만 가지고선 일반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임차인과 건물주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뭐다?
바로 함께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이해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제도화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인식적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니까 그런 자리들을 많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중앙정부에서 딱 그 규정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어떤 선배 그룹들과 리더 그룹들을 중심으로 이런 지역의 여론들을 만들어내서 함께 생산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속성을 갖고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게 결국 우리 동네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도시락을 읽어주는 오빠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영상에 제가 공감을 좀 많이 해서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요, 총 5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 도시재생 센터 개소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태백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5월 1일 개소를 한다라고 하고요. 태백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수장의 역할을 맡게 되셔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워낙 이제 역량도 있으시고 다양한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태백이 사실 이제 인구가 4만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탄강이 이제 문을 닫게 된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업에 계시던 분들이 한 4,000명 이상이 또 이 지역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게 어떻게 그런 걸 막을 수 없는 지금의 형태라면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에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뉴커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개선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번 지원제도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뭐 태백 관련된 탄강 관련된 주변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뉴커머들을 위한 사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인적 자원들을 위한 사업들은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은 좀 제한적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셔서 새로운 청년들이 강원도에 와서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사업이던 어떤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태백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이번에 수장을 맡아주시는 권상동 센터장님이 워낙 역량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저도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꼭 빨리 마련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첫 번째 소식의 두 번째 센터 개소식은 남해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소 소식인데요.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 사업의 첫 사례가 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이제 위탁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광형 전문가들이 이제 남해를 주제로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뭐 시작했던 것이 아닌데도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이 틀을 아니면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아예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4일 국내 유일의 관광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남 남해군의 도시재생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 업무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남해군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남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0억을 예산을 투입해 8가지 사업 분야로서 남해의 분변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천시 삼천포에 지금 현재 굉장히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공간에서도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아주 멋진 어촌형 도시재생 공간들을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도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공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했던 오픈 소식은 이제 서울 강동구 암사 도시재생 거점 문화 공간이 이제 문을 연다. 여기 센터는 아니고요. 거점 문화 공간입니다. 사실 시는 지역 주민 참여하는 도시재생 마을 기업을 설립해 앵커 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주셨고요.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결국에는 양성이 되고 경험을 통해서 실제 이런 운영 주체가 되는 이런 단계를 걸치는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의 이렇게 방향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소식에 태백시 남해군, 그다음에 서울 강동구의 공간 오픈 소식, 센터 오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거창군 소식입니다. 거창군에서 도시재생 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하네요. 오는 5월 1일까지 접수를 한다라고 하고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0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교육은 6주간 18시간의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경남 도립 거창대학에서 진행이 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인천 서구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 상생마을에서 도시재생 프리마켓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20개 팀이 모집이 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 있는데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석남 도시숲 공원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행사에는 40여 개의 부스가 준비되는데요. 벼룩시장, 공예품 판매,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 홍보 부스 및 안내와 그 다음에 음악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마켓은 총 20개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프리마켓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브랜드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셀러들을 이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셀러들을 컨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대형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대형 그룹들의 어떤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는 좋은 셀러들을 모집해 내가서 좋은 셀러들을 소비자들한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은 프리마켓들을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전략을 짜면서 제가 이제 어제도 자문회의 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소비자 군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좋은 공급자들을 유치하는 전략에서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급자가 수급이 되려면 경험 있는 공급자가 좀 필요하다. 물론 신규 창업에 어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청년 창업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창업제도,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기창업자라던가 실력 있는 멘토들과 함께 협업해서 기초 창업가들이 함께 하는 구조들이어야지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이 그 대신 폭이 넓어지는 형태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은 공급자의 유치 전략이 좋은 소비자군을 만들어주는 초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프리마켓 27일, 28일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인천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이 현장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서울시 동북 4구 도시재생 협력 지원센터 소식입니다. 동북 4구 시민 페스티벌을 제3회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랫폼 창동 60일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바로죠. 거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백인 시민 토론회, 도시재생 박람회, 프리마켓, 버스킹, 문화공연, 먹거리, 체험 부스 다양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함께 연계 행사로서는 시립 창동 운동장에서 1시부터 진행되는 이승원 페스티벌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동북 4구 주민은 50% 할인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이번 행사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와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네요. 관련된 포스터는 제가 함께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식이기보다는 어떤 내용인데요. 이 복고풍 거리 조성, 듀플리케이션 현상이 우려된다 라고 개인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고풍 어떤 이렇게 예전 모던보이 모던걸 같은 복장을 하는 게 유행됐어요. 이제 한옥마을과 한복에서 한 단계 이동을 해서 이제 복고풍과 어떤 복고풍 형태의 옷들이 모던걸, 모던보이즈 같은 이런 느낌의 어떤 사업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 뭐 익성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주의 양림동도 그렇고, 울산에 최근에 이제 그런 형태의 거리들을 조성하는 계획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 예전에 이 비슷한 형태가 이제 고 넘어오기 전에 이제 70년, 80년대 모던 이런 복장 말고 교복을 했던 게 뭐 군산의 철길 마을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한복이 조금은 그 유행을 한번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라면 이제 막 유행을 타는 시기입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예전에 한옥마을과 한복이 유행한 것처럼 전국에 그런 게 비슷한 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또 이 복고풍도 마찬가지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주 좋은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화를 시키는 필요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지역에 맞지 않는데 억지스럽게 가져오면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은 소비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앞에 영상에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듀플리케이션 현상이 더 고민이 돼요. 도시생 사업하면서 5년간 500군데가 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곳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사례 중에 이게 그게 조금 이제 너무너무 이제 집중화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듀플리케이션 현상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결국엔 사업이 굉장히 이제 붕어빵 찍어내듯이 돼서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사실 듀플리케이션 현상 전에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전에 듀플리케이션 현상의 어떤 폐해라던가 위험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지자체에서는 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과 듀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다릅니다. 복제화 현상 다시 설명하면 다릅니다. 좋은 것을 단순하게 카피하는 것은 짝퉁이죠. 근데 벤치마킹은 카피하는 게 아니고 짝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화를 시켜서 지역에 또 좋은 사례를 만드는 거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듀플리케이션 현상, 그러니까 복제화 현상, 그러니까 복제화와 벤치마킹은 다르다. 복제화는 단순하게 다른 것들을 짝퉁을 만드는 거라면 벤치마킹은 다른 좋은 사례를 가지고 지역화를 시켜서 또 지역에 좋은 사례를 만드는 거다. 이 차이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도시생 읽어준 오빠는 좀 영상이 좀 길게 됐어요. 앞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토론회가 정말 토론회답게 되려면 그 자리에 그 토론회 주체가 되고 현장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토론자의 구성부터 다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자가 지금처럼 일부에 편향이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같은 의견들이 반복되어질 거고 그 토론회들은 매력적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또 각 지자체에서 마련해 주시는 그 토론회 담당자분께서도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나 지역의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환경에 살아가실 분도 주민이고 결국에 지역의 리더가 되고 전문가가 될 분들도 그분이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이 되는 게 주민이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주민들이 잘 성장하려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그 현장을 누비시는 연구원님들에 대한 여건 개선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말 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